안녕하세요. 파이팅 00TV입니다. 오늘은 유기농업 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기출 스피드 문답 암기 300 4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유료 작물이면서 동시에 섬유 작물인 것은 아마입니다. 이 아마는 유료 작물로는 씨를 이용해서 유료 작물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줄기를 이용해서 고급 담배 종이나 종이 원료 등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산성 토양에 강한 작물은 아마, 귀리, 토란, 벼, 땅콩, 감자 이와 같은 종류들이 있는데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아귀가 토라져 별이면 땅콩 감자를 줘. 영화 타짜 보셨나요? 아귀 나오죠? 산성에 강할 것 같은 이미지지 않습니까? 이 아귀가 토라져 버리면 땅콩 감자를 줘. 아마, 귀리, 토란, 벼, 땅콩, 감자. 카드뮴 중궁 속에 내성이 가장 작은 것은 콩입니다. 기타 선택지로서 밥벼, 옥수수, 밀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이상류는 내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금속의 내성이 가장 작은 것은 콩입니다. 원소기호 S인 황은 식물의 엽록소 형성에 관여합니다. 체내 이동이 낮고 황의 결핍 증세는 새로운 조직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황은 식물의 엽록소 형성에 관여하고 체내 이동이 낮으며 황의 결핍 증세는 새로운 조직에서 먼저 나타난다. 옥수수나 수수 이와 같은 작물은 농작물을 재배할 때 사이가리를 해줘야 됩니다. 사이가리를 통해서 잡초가 크게 경감이 되는데 이러한 작물을 중경작물이라고 합니다. 휴한하는 땅에 콩가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지력이 향상되는데 이러한 작물을 휴한작물이라고 합니다. 휴한하는 땅에 콩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지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러한 작물을 휴한작물이라고 합니다. 조, 피, 기장 이러한 작물들은 흉년이 들더라도 안정된 수확을 보장합니다. 또한 기후가 좋지 못할 때에도 안전하게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인데 이러한 작물을 구황작물이라고 합니다. 인과류인 것은 비파 이외에도 인과류는 사과, 배, 산사, 모과 등이 있습니다. 하고현상의 대책은 하고현상이란 식물이 고온 상태에서 말라 죽는 현상이죠. 북방의 목초 생육 적용 범위 즉 15도에서 21도 이 범위를 넘는 고온 조건에서 식물체 광합성량이 급격히 저하되어 동시에 호흡량이 증가되는 이러한 현상을 하고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관계, 섞어 파종하는 것, 약한 방목, 예치 높이를 높이기, 질소질 비료, 시비 억제함으로써 이러한 하고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방의 목초의 봄철 생산량 증대하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죠. 냉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냉해가 오면 질소질 대사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암모니아 축적이 많아집니다. 이로 인해서 도열 병균의 번식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냉해에 대한 설명은 암모니아 축적이 많아진다. 냉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암모니아 축적이 많아진다. 최저 온도가 1에서 2도씨인 작물은 완두입니다. 최저 온도가 1에서 2도씨인 작물은 완두입니다. 나머지 보기인 벼, 담배, 오이 이와 같은 것들은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최저 온도가 완두보다 높습니다. 토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모래, 미사, 점토 함량의 비입니다. 토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모래, 미사, 점토 함량의 비. 작물의 수량을 증가시키는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유재환, 유전성, 재배기술, 환경조건. 이런 유전성과 재배기술, 환경조건으로 인해서 작물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작물 수량 증가 3대 조건은 유재환, 유전성, 재배기술, 환경조건입니다. 뿌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수분 흡수가 일어나는 부위는 뿌리털이 많이 있는 근모부입니다. 뿌리 중에서 가장 수분 흡수가 왕성한 부위는 뿌리털이 많은 근모부입니다. 요수량은 증산개수 또는 증산능률이라고 한다. 증산개수는 맞고요. 증산능률이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요수량은 증산개수라고 부르고 증산능률의 역수, 즉 증산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수량이 작아지는 그런 역관계에 있습니다. 요수량은 증산개수이나 증산능률의 역수다. 탄산12의 목적. 탄산12는 광합성을 위해서, 광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통상 시설 내에서 이런 광합성의 효율을 최대한 높일 목적으로 CO2 가스를 인위적으로 시비하는 것이 탄산12입니다. 탄산12의 목적은 광합성을 최대한 증대시키는 것. 식물의 필수 양분 중에서 미량 원소가 아닌 것은 즉 다량 원소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다량 원소 이렇게 외울 것을 추천드려요. 박경묵 차 촌스러워. 경묵이 차 너무 촌스러워. 박, 피, 인, 경은 K, 칼륨이고요. 묵, 마그네슘, 차, 칼슘, 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그리고 스, 황입니다. 박경묵 차 촌스러워. 고추, 토마토의 일장 감응형은 중일성입니다. 고추와 토마토의 일장 감응형은 중일성입니다. 이 밖에도 오이, 장미 등이 있습니다. 식물이 주로 이용하는 토양 수분의 형태는 모관수다. 모관수는 토양 공극 내에서 중력에 버텨서 내려가지 않고 유지되는 수분, 이러한 수분이 토양의 작은 공극으로 인해서 상승해서 식물에게 공급되는 물이 모관수입니다. 식물이 주로 이용하는 토양 수분 형태는 모관수. 토양 속 작물의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는 관계식입니다. A는 세포 삼투압, M은 세포 팽압 또는 막압, T는 토양 수분 보유력, A-는 토양 용액의 삼투압을 나타냅니다. 관계식은 DPD-SMS. DPD는 뭐냐? 흡수하는 압력, 흡수압입니다. 그리고 SMS는 수분 흡수를 저항하는 값입니다. 수분의 흡수를 저항하는 값. 따라서 전체 흡수하는 압에서 수분 흡수를 저항하는 압력을 빼면 그것이 실제 작물 뿌리가 흡수하는 수분이 되겠죠. 이 DPD, 즉 흡수압은 세포 삼투압과 세포 팽압, 즉 A 빼기 M. 삼투압에서 세포 팽압을 뺀 값입니다. 따라서 삼투압이 세포의 팽압보다 클 때는 흡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SMS는 T, 토양 수분 보유력과 토양 용액의 삼투압을 더한 값입니다. T 플러스 A 다시. 그래서 실제로 작물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는 그 관계식은 전체 흡수하는 압력인 A 빼기 M, 여기에서 전체 저항값, 수분 흡수를 저항하는 T 플러스 A 다시를 하게 되면 실제 작물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는 관계식이 됩니다. 따라서 A 빼기 M에서 T 플러스 A 다시를 빼주는 이 값이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식물의 분류입니다. 식물의 분류는 개, 문, 강, 목,
과속종입니다. 이렇게 외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개문강 뗏목 타고 과속했더니 종신이 없네. 개문강에 있는 뗏목을 타고 과속을 했더니 종신이 하나도 없네. 개문강 뗏목 타고 과속했더니 종신이 없네. 개문강 목과속종입니다. 작물의 분화 과정입니다. 작물의 분화 과정은 자연 교잡과 돌연변이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유전적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어떠한 종은 적응 못하고 도태가 되고 어떠한 종은 적응을 하게 되죠. 이러한 적응한 종들이 그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것을 순화라고 하며, 이렇게 순화한 종들이 유전적인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격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변이 발생, 도태, 적응, 순화, 격리. 암기 방법 제시합니다. 변방의 도적들을 순화시켜 격리하라. 변이 발생입니다. 도태, 적응, 순화, 격리. 변방의 도적들을 순화시켜 격리하라. 작물의 분화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논토양에서 25도씨에서 전기전도도 EC는 2에서 4 D에스퍼m이다. 논토양에서 25도씨에서 EC는 2에서 4 D에스퍼m이고요. 추가적으로 pH는 6.6 약산성, 그리고 EH는 0.01에서 0.12V입니다. 일반적 논토양이에요. 전기전도도는 EC는 2에서 4 D에스퍼m, pH는 6.6 약산성, EH는 0.01에서 0.12V. 토양 생성과 발달에 관여하는 5가지 요인은 지식 모시기다. 지식 모시기, 지형, 식생, 모재, 시간, 기후, 지식 모시기. 압력은 정답이 아닙니다.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 유효 수분이 보유되고 있어서 보수 역할을 담당하는 공극은 모관 공극입니다. 유효 수분을 담고 있어서 보수 역할을 담당하는 공극은 모관 공극입니다. 적색 또는 회색 포도절 토양의 주요 점토 강물입니다. 우리나라 토양의 점토 강물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카올리나이트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적색 또는 회색 포도절 토양의 주요 점토 강물이다. 우리나라 토양의 점토 강물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카올리나이트. 우리나라 토양이 대체로 산성인 이유, 그 이유 화강암 모재고요. 여름철에 많은 강우가 그 이유입니다. 또한 산성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석회를 시용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석회 시용은 산성 토양을 중성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알칼리성 비료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토양이 산성인 이유는 화강암 모재, 여름에 많은 강우, 산성비, 석회 시용은 개량하기 위한 알칼리성 비료입니다. 어두운 색, 미세 세립질의 염기성암, 그리고 산화철을 다량 포함하고요. 풍화되어서 토양으로 전한 황적색의 중점 식토로 되며, 장석은 석회질로 전환되는 암석은 현무암입니다. 마그마가 지표를 뚫고 나와서 빠른 속도로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암석인 현무암, 어두운색 염기성암, 산화철을 다량 포함하고 풍화되어 토양으로 다시 전환되며 황적색의 중점 식토로 되며, 장석은 석회질로 전환되는 암석 현무암. 토양 생성 요인 중 지형, 모재, 시간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는 토양은 간대성 토양입니다. 또 다른 것은 성대성 토양이죠. 성대성 토양은 기후와 넓은 지역의 식생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성대성 토양은 기후와 넓은 지역의 식생에 영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지형, 모재, 시간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는 토양은 간대성 토양. pH 2에서 4 산성이죠. pH 2에서 4 낮은 조건에서도 잘 생육하는 세균은 황세균입니다. pH 2에서 4 산성 조건에서도 잘 생육하는 세균은 황세균. 이 외에도 질산균은 6.8에서 7.3, 아질산균은 6.7에서 7.9, 탈질균은 7.0에서 8.2, 즉 pH 2.4 산성에서 잘 생육하는 세균은 황세균입니다. 토양학에서 토성이 의미하는 것은 입경 구분, 알갱이죠. 알갱이 구분에 의해서 토양을 분류하는데 어떻게? 모래, 미사, 점토. 이와 같은 모래, 미사, 점토의 함량 비율에 따라서 토양을 분류한 것을 토성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얻는 수단에 따른 분류에서 타급 영양세균은 토양 중에 유기물을 산화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세균을 타급 영양세균이라고 하죠. 이러한 종류는 암모니아 화성균, 섬유소 분해균, 단독, 공생유리질소 고정균 등이 있습니다. 질산 화성균은 자급 영양세균입니다. 내친 김에 지난번에 숙지했던 자급 영양세균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황새, 철새지. 자급 영양세균은 무기물 산화로 에너지를 얻는 세균이고, 황새, 철새지. 황세균, 철새균, 질산 화성균입니다. 세균은 산성에 강하고 곰팡이는 산성에서 약해진다. 틀린 문장이죠. 세균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며 곰팡이는 산성에서 오히려 강해집니다. 세균은 종류에 따라서 다르며 곰팡이는 산성에서 오히려 강해진다. 토양의 입경 조성에 따라서 토양의 분류를 뜻하는 것은 토성입니다. 토양의 입경 조성에 따라 토양의 분류를 뜻하는 것은 토성. 이 토성은 크기가 다른 모래, 미사, 점토의 함량 비율이죠. 토성, 모래, 미사, 점토의 함량 비율. 점토의 광물 조성은 단순하다? 아닙니다. 점토의 광물 조성은 매우 다양하다. 토양 수분의 위조점에서의 기압. 위조점은 식물이 메말라서 더 이상 물을 줘도 회복되지 않는 그러한 한계 상태를 말하죠. 여기서의 기압은 마이너스 15기압. 참고로 PF 흡착력이죠. 흡착력은 4.2입니다. 위조점에서의 기압은 마이너스 15기압, PF 흡착력은 4.2. 흐르는 물에 이동돼서 퇴적된 모재는 충적모재다. 흐르는 물에 의해서 퇴적된 모재는 물 충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잔적모재는 암석이 그대로 남아 퇴적된 모양, 붕적모재는 중력에 의한 영향, 풍적모재는 바람에 의한 영향을 받은 토양입니다. 흐르는 물에 의한 것은 충적, 잔적은 암석, 붕적은 중력, 풍적은 바람입니다. 토양 pH가 4에서 7일 때, 즉 약산성에서 중성일 때 가장 많은 인산의 형태는, 토양에서의 인산의 형태는 바로 pH 값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즉 강산성일 때는 주로 H3PO4, 그리고 중성일 때는 H2
PO4, 알칼리일 때는 HPO4 또는 PO4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pH 4에서 7일 때를 물어봤기 때문에 바로 중성인 H2PO4가 정답입니다. 토양 첨가 유기물 중에서 미생물에 의해 가장 느리게 분해되는 것은 리그닌입니다. 미생물에 의해 가장 느리게 분해되는 것은 리그닌. 분해 순서를 암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류, 헤미셀룰로스, 단백질, 리그닌. 암기 방법 추천은요. 이 친구는 아마 비만인 친구 같네요. 사탕 같은 당류, 헤헤. 단백질, 니 싫어. 당류, 헤헤. 단백질, 니. 당류, 헤미셀룰로스, 단백질, 리그닌 순입니다. 토양이 산성화될 때 칼륨의 과잉 흡수로 줄기가 연약해진다? 틀린 답이죠. 토양이 산성화된다. 이 말은 산도가 높다. 그리고 pH가 낮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때의 칼륨은 유효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따라서 흡수가 잘 되지 않죠. 그러니까 과잉 흡수로 인해서 줄기가 연약해진다는 것은 틀린 답입니다. 토양이 산성화될 때 칼륨은 유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토양 기지 정도에 따라서 연작의 해가 적은 작물은 고구마입니다. 연작의 해가 적은 작물 고구마. 연작고구마. 토양 입단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칠레 초석을 시용하는 것입니다. 칠레 초석에는 나트륨 이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의 결합을 느슨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입단하에 좋지 않겠죠. 토양 입단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칠레 초석을 시용하는 것이다. 유기농업에서 병충해 방제와 잡초 방제 수단이 아닌 것은 유기농업의 방제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제초제나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틀린 답으로 제시가 됩니다. 제대로 된 방제 수단을 알아보면 저항성 품종을 사용하는 것, 윤작체계, 기계적 방제 이와 같은 것들이 유기농업에서의 방제 수단입니다. 배추과의 신품종 종자 채종을 위한 수확 적기는 갈숫기다. 배추과는 채소류죠. 채종 적기는 채소류는 갈숫기, 화곡류는 황숫기, 채소갈 화곡황, 배추과의 신품종 종자 채종을 위한 수확 적기는 채소류므로 갈숫기. 비닐하우스 등 시설의 환기 효과는 비닐하우스 등에 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에 있던 습기가 나가면서 습도가 낮아지고 동시에 온도도 내려가겠죠. 이때 외부 탄산가스가 공급이 되면서 갇혀있던 유해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에 환기했을 때 효과는 습도와 온도가 낮아지고 외부 탄산가스가 공급이 되면서 갇혀있던 유해가스가 배출이 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유럽 유기농업의 특징이 아닌 것은 유럽은 환경 보전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농지 면적당 가축 사육 규모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상한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틀린 답이죠. 영록소를 생성하고 잎의 색이 녹색을 띠는 데 필요하며 단백질 합성을 위한 아미노산의 구성 성분은 질소에 대한 설명이죠. 질소는 영록소를 형성하고 잎의 색이 녹색을 띠는 데 필요하며 단백질 합성을 위한 아미노산의 구성 성분입니다. 쌀결을 이용한 논잡초 방제는 잡초 종자의 발화를 완전 억제한다? 틀린 답이죠. 완전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생물학적 방제로서 완전히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초제를 쓰는 방법인데 이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기농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IFOAM이란 국제 유기농업 운동연맹을 말하고요. 읽을 때는 IFOAM이라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 국제 유기농업 운동연맹입니다. 과수 재배 시에 바람의 장점이 아닌 것이에요. 고온 다습한 시기에 병충해의 발생이 많아지게 한다. 자, 이것은 특징일 수는 있지만 장점이 아니고 뭡니까? 단점이죠. 바람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업이 추구하는 방향은 생물학적 생산성의 최적화를 추구합니다. 유기농업은 생물학적 생산성의 최적화를 추구한다. 토양 피복의 목적이 아닌 것. 토양 피복은 식물 자재로 토양을 이렇게 덮어주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토양 피복을 하는 목적은 토양 내의 수분을 유지하게 해주고요. 미생물 활동을 촉진시키고 그 온도를 유지시켜줍니다. 그러나 병해충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병해충의 서식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토양 피복 목적이 아닌 것은 병해충 발생 방지, 입으로 전달이 되고 폐혈증, 설사, 독혈증은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서 각종 증상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돼지 질병은 대장균증입니다. 대장균증. 특징적으로 설사가 수반되는 질병으로 대장균증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토양의 다량 사용 시 질소기화 현상을 가장 심하게 보이는 유기물은 이 질소기화 현상은 탄질률 30 이상의 유기물에서는 탄소가 질소보다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부족한 질소를 토양으로부터 뺏어가죠. 그렇다 보니까 식물이 이 질소가 부족한 현상, 질소 기하 현상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를 가장 심하게 보이는 유기물은 순서대로 보릿집, 감자, 녹비, 알팔파입니다. 외우는 방법 추천은 보릿감자, 노갈, 보릿감자가 입안에서 살살 노갈, 보릿집, 감자, 녹비, 알팔파 순으로 탄질률이 높습니다. 유기과수원 토양에 유기물을 시용하면 토양을 호달 구조로 만든다? 아니죠. 유기물을 시용하면 떼알 구조나 입단 구조로 만듭니다. 유기과수원 토양에 유기물을 시용하면 떼알 구조 또는 입단 구조를 만든다. 매화의 기원지는 일본이 아니고요. 중국입니다. 매화의 기원지 중국. 농약 살포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농약 살포하는 것에 따른 문제점은 생태계를 파괴하고요. 식품을 오염시킵니다. 병해충 저항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익충을 보호한다? 아니죠. 익충까지도 모두 죽이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사지 대비 평지 과수원의 장점이 아닌 것은 경사지에 대비해서 평지는 토양이 깊고 비옥합니다. 보습력도 더욱 좋습니다. 평지이기 때문에 기계화에도 용이하겠습니다. 하지만 배수는 평지보다 경사지에서 훨씬 용이하겠죠. 따라서 장점이 아닌 것은 배수 용이. 유럽 농업에서 소각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닌 것은 소각 후에 잡초나 병충해가 더 많이 나타난다? 아니죠. 소각을 하게 되면 잡초나 병충해가 더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주는 유익한 충마저 모두 소멸되기에 생태계 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과를
유기농법으로 재배 시에 어린잎 가장자리가 위쪽으로 뒤틀리고 세 가지 선단에서 막 전개되는 잎은 황화되며 심할 경우 세 가지 정단 부위가 말라 죽는 현상일 때 부족한 원소는 정답은 칼슘입니다. 이 칼슘은 이동성이 느려요. 따라서 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새로운 가지에서부터 어떤 피해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 가지의 어떤 피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칼슘 부족 때문입니다. 정답은 칼슘. 품종 퇴화의 원인은 종합적, 유전적, 생리적, 병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이를 줄이면 종합위생병이라고 외우겠습니다. 품종 퇴화의 원인은 종합위생병이다. 종합적, 유전적, 생리적, 병리적. 인공적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농업 기능사 스피드 문답암기 4회는 여기까지입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